33쪽에 보면요, 437번 현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현명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삼명관계인데요, 실제로는 본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 관계가 있고요, 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이라고 하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약간 이제 이렇게 지우면 여기로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를 먼저 봤잖아요. 먼저 보면 항상 여러분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보면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이런 것이 어렵지, 대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어렵냐면 대리는 양이 좀 많은 거죠. 양이 많은 대신에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먼저 갑하고 을하고 관계잖아요. 이것을 대리권 관계죠. 이 대리권, 그럼 먼저 뭐를 암기해야 된다? 목차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은 뭘 한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은 뭐를 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뭘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요. 근데 이 발생이라는 것은 무슨 대리가 있다? 여기서는 임의 대리가 있고요. 여러분, 임의 대리는 뭘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암기를 딱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정 대리가 있죠. 그럼 법정 대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 또는 누가 선임해요?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이 선임해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아니면 무조건 다 임의 대리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변경이죠. 일정한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인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118조에 의해서 보존행위와 성질에 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량행위를 할 수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손해죠. 그래서 대리권을 제한을 한다. 제한하는 방법은 119조 공동대리,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이죠. 소멸하는 것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127조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죠. 숙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것을 128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이것은 법조문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책의 기본서의 순서, 책의 순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보냐? 지금 이제 갑하고 을하고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를 보는 것이냐?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여기서 이제 갑을 했죠?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하냐? 대리인이죠? 이렇게 대리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뭐라 한다?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왜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냐? 대리인이,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이 을은요, 자기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을 파는 거죠? 본인 갑의 집을 파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뭐라고 얘기해? 본인의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이란 말하고 이름이라는데, 이름이 특히 중요하죠. 이러면 우리가 이름을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걸었다. 여기가 원주 공유기사 학원이다. 그러면 이 원주 공유기사 학원이라는 말을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합격을 원주 공유기사 학원에서 책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다 교수를 보면 다 자기 앞에 무슨 교수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름이랑 항상 뭘 얘기하냐? 그건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책임을 잘 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의 공부를요, 가족 외에는 절대로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공부한 거 모르는 사람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책임. 그럼 뭐냐?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지만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뭐죠? 책임이죠.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계약은 누가 하죠? 계약은 대리인이 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대리는 책임을 지 않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럼 대리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이걸 117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이 할 필요는 없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 17살이다.
17살. 그럼 미성년자인 대리인의 병과의 계약, 즉 대리행위를 17살이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원래 여러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모방하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니까 미성년자니까 취소한다. 앞뒤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것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본인의 이름을 하죠. 이 이름을 뭐라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죠. 을.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갑.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본인을 위한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이 말이고 이것은 어디죠? 여기 대리행위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 명자죠.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맨 처음에 딱 만나서 악수하죠. 악수하면서 제일 먼저 뭘 꺼내? 명함 꺼내죠. 명함 꺼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 알겠죠? 그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명이죠. 그럼 현명을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했다 114조고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 115조요. 우리가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 알겠죠? 누구를 위해서? 본인. 그래서 여러분 114조는요. 뭐라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죠. 갑의 대리인 을. 갑의 대리인 을. 또는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은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 가지고 있죠. 대부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있죠. 등기 권리증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을의 입장에서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을은요. 자기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집을 판다? 갑의 집을 팔고 갑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 난에다가 뭐라 쓴다? 갑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갑의 뭐를 인장을 뭐란다? 날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얘기해. 서명대리. 그래서 우리가 현명은 원래는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누구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갑의 이름으로도 현명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115조.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도인 난에다가 뭐라 쓰냐? 다짜고짜 을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을을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을 이렇게 쓰니까요. 이 건물이 갑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착각한다? 을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이것을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다예요. 본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되냐?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본다. 알겠죠?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데 대리인이 책임을 지니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여기서 또 중요해.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못해. 취소한다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원칙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 알겠죠?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병이 을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악이 알 수 있었거나 뭐죠?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 이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언제냐? 처음부터 대리인이요.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위임장을 제시했어. 그럼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을이요. 병하고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위임장을 이렇게 딱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어? 대리인으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요. 매매계약서에다가 이름 한 자 잘못 썼다고 해서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내가 누구라고 알고 계약을 했다?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 한 자 잘못 썼다 해서 너가 책임져.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먼저 33페이지요. 어디를 보시냐? 437번을 봐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뭐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 현명이다. 알겠죠? 그 말을 정확히,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로 되죠? 그래 됐으면 거기다 다 써. 뭐라 쓰냐? 거기다 뭐라 쓰냐면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주의 이렇게 쓰란 말이죠. 써.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주의 이렇게. 됐죠? 자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 바로 옆에요. 본인을 위한 것, 그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다. 왜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본인을 위한다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야 되잖아요. 왜 본인을 위한 것, 그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기 봐봐. 여러분 신시하면 떠들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본인을 위한다 그러면 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그 말이 아니냐고. 거기다 써.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됐죠? 이익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 써.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익에다가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옆줄 긋고 본인 책임이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손해. 그래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반드시 대리는 본인한테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438번은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인장을 적었다. 여기요.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나열했죠. 거기까지를 뭐라냐? 서명 대리라고 그래. 그걸 가로묶고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 그것을 서명 대리 이렇게요. 그것도 두 번째 줄 가운데, 유효하다.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는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본인 명의란 말이 본인의 이름 플러스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39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가로묶어봐.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대리관계 표시, 대리관계 표시가 뭐죠? 현명이죠. 여기 봐봐. 대리관계 표시, 현명이죠. 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 보면 그렇게 하죠. 친구들한테 모임 가서 보면 좀 거들먹거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이런 꼭 그런 친구도 있어, 없어? 여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남자 친구들 보면 뭐 거들먹거리죠. 보면 짓불도 없는데 거들먹거리면 사람들이 다 웃죠. 옆에서 그냥 속으로 말을 않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친구가 내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 보면 제일 또 삐리삐리하고 더 별로 말 없는 친구 있어. 속은 있는데 말을 별로 하지 않는 친구. 속은 자기도 열불 나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 있으면 얘한테 다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마치 뭐를 준 거랑 똑같아요. 대리권을 줬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안 하죠? 야, 내가 전화해서 야, 누가 그러는데 너하고 절친해서 너 일을 뭐 자기가 다 도와주고 있다고 했는데 맞냐? 그러면 아,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 맞겠지 뭐 이런 거. 그래 우리가요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딱 위임장을 줘가지고 대리권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대리권을 뭐다? 명시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떻게, 아, 걔가 뭐 맞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것을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현명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440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다 써놨네요.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 표시, 그걸 뭐란다? 현명 이 말이죠. 이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굴 위한 것? 자기 동그라미, 그것을 대리인이란 말.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를 뭐라고 한다? 추정 X,
여기 추정 그러면 큰일 나. 추정 알겠죠? 그 다음에 441번은요.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우리 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왜요? 복대리인 줄 것이고 이퀄 본인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복대리인은 뭐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만 복대리인 그냥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죠.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가 누구다? 복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42번은요. 현명하지 않는 대리행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리인은 동그라미요. 착오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못한다 동그라미,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44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를 가로묶어 상대방이요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렇게 위임장 알겠죠? 대리인이 처음부터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44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것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누구를? 상대방도 을을 대리인을 계약 당사자고 과실 없이 믿었다. 선이 무엇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 상대방하고 누구하고? 대리인하고 알겠죠? 병은 상대방은 갑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써 누구에게 청구한다? 을에게 이행 청구. 누구한테?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라고 나와 있나요? 그다음 현명주의 예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상행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요 극장 가서 상행이를 생각해봐. 상해 보면 극장 보면 표 끊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누구냐 내가 물어보. 왜? 내가 9,000원을 주고요 영화를 보는데요 잘못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여기서 표 끊는 사람인데요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까 민증 까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민증 까고 그 다음에 너 위임장이 있냐 물어보고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하고 대조하고 얼굴 딱 봤더니 왠지 주민등록증하고 얼굴하고 달라. 너는 왜 이렇게 얼굴 다르냐?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쳤다. 그래서 수선을 조금 했더니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선했으면 또 어떻게 하죠? 가서 수선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 병원에 수술 진단서를 가져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영화 끝나버리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사실 상대방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화 두 명만 확인하면 영화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행위에서는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상행위의 특징은 뭐냐? 신속한 거래예요. 알겠죠? 신속한 거래가 생명인데 거기서 너가 누구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알겠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수동대리요?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한다? 수동대리는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되죠. 상대방이 줄 긋고 상대방이 맨 끝에 표시하여야. 상대방이 표시하니까 현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 다음 바로 밑에 일단 했으니까요 457번을 먼저 봐. 457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제한능력자도. 우리 아까 여기 했잖아요. 여기 능력했죠. 여기 능력에서 이제 본단 말이죠. 제한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수동 대리인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457번 봐봐.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 됐죠? 옆에 보니까 글씨 쓸 게 좀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457번 맨 끝에다가 화살표 긋고 뭐라 쓰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 X. 대리 행위를
취소 X 이렇게.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없다. 알겠죠?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459번은요. 대리인은 무슨 능력을 있어야 돼? 의사 능력. 무슨 능력은 없어야 돼? 행위 능력. 그 다음에 400번은요. 460번은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이것을 제한능력자, 이퀄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도 무슨 대리가 될 수 있다? 임의 대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피성년 후견인도 이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멀쩡했어. 멀쩡한 사람이야. 피성년 후견이 아니고 멀쩡해. 멀쩡했는데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돼. 그때는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인이 되고 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이 될 수 있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봐봐. 멀쩡. 알겠죠?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리인이 된 후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그럼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멀쩡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냐?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임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선임.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야. 그걸 내가 알아. 알면서 선임을 했어.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400 몇 번이죠? 461번인가요? 자,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죠?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됐죠? 미성년자라고 해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62번은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죠?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하죠? 463.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다 똑같은 말이죠. 461번부터 463번까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말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64.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뭐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기초적 가로 묶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를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465라고 되어 있나요? 465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변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왜요?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를 못하니까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여러분요 대리행위의 하자를 한번 보셔요. 대리행위 하자. 자, 이제 여기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114조 115조요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는 뭐냐?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116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14조, 115조, 116조, 117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요? 여기가 118조, 여기가 119조. 알겠죠? 그 다음에 120에서부터 123조가 복대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4조가 있고, 그 다음에 125조, 126조는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127조, 128조가 있고, 129조는 또 표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놈의 법조문이 어떻게 되죠? 들쑥날쑥. 그러니까 이 책의 순서하고 전혀 관계없이, 알겠죠? 법조문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를 공부할 때는 법조문의 순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대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조문의 순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 법의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수책임, 뭐죠? 순서를 가지고.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를 보는 거죠. 먼저 대리행위 하자를 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요. 계약 당사자. 이런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당사자는 대리인하고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계약 당사자 대리인과 상대방이요. 기망을 당하든지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망을 당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기망을 당했다.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리에서는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어떻게 된다? 아까 했었잖아요. 대리인과 그러면요. 좀 사용 좀 해보세요. 네. 뭘로 그렇게 뇌를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은 뭐한다? 동일시 되죠. 동일시. 알겠죠? 여기서 세 번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그래서 본인이 진다. 자, 이것만 딱 우리가 알면 되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두 가지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여저 당사자는 누구다? 상대방과 대리인이 당사자다.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것만 딱 알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 끝난 것이죠. 알겠죠?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이 본인이에요. 병이 상대방이에요. 여기 을이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제가 다른 데서 그 방문과학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요. 책의 내용은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썼던 거 또 쓰고, 썼던 거 또 쓰고, 막 중간에 가다가 박스 있고, 막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있고, 이 학생들한테 줄을 거주거든요. 근데 줄 거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책을 보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책만 보는데. 무슨 책인지 모르게 내용이 있고 막 가다가 갑자기 박스 나오고, 그다음 판례 나오고, 조문 나오고 막 계속 이러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줄을 거줬어도 과연 이 사람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막 반복된 것도 너무 많고, 책을 볼 때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책을 보면, 우리 지금 책 있잖아요. 책 자체는 정말 쉽게 쓰여 있어요. 필요한 것도 거의 만족할수록 판례를 다 만족하게 넣으려면 책이 이 정도 두꺼워야 돼요. 판례지만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책을 볼 때 정말 쉽게 써놨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강의하고 나면 집에 가서 그래도 줄고 좀 읽을 수 있죠. 방문학 책은 잘 읽기가 힘들 거예요. 그 정도 읽으려면 지금은 안 돼. 어느 정도요? 무릎에 고수가 돼야 돼. 한 7월 달쯤 돼서 읽을 줄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요. 여기 보면 갑이 지금 을한테 이렇게 했죠? 을이 있으면 을이요. 상대방은요. 사기를 쳐.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죠? 병이 이렇게 을한테 있죠? 병이요. 사기를 쳐. 사기. 그래서 기본소 보면 잡서들이 있어. 어느 출판사로 얘기를 못하지만. 알죠? 그런 것들은 봐도 안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이요. 이렇게요. 여기 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요. 본인도요. 상대방에서 뭘 한다? 사기를 이렇게 사기. 자, 그럼 봐봐. 우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다? 본인하고 상대방이죠? 본인하고 상대방. 본인하고 상대방. 이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죠? 누가 지금 사기를 당했어? 상대방이 사기당했죠? 상대방, 둘 중 하나 상대방이 사기당해야죠? 여기는 누가 사기당했어? 대리인 사기당했죠? 여기는 누가 사기당했어? 상대방이 사기당했죠?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우리가 계약은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봐봐, 여기는 본인이 사기당했죠?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리 사기를 당해도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취소를. 아무리 사기를 당해도 취소를 못 해. 여기는요, 무슨 얘기겠죠? 두 번째요, 본인하고 이건 본인이죠? 본인하고 이러면 대리인이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어떻게 된다? 동일시 되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되죠? 동일시. 알겠죠?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런데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이걸 또 알아야 돼, 이걸. 그 다음에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3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데 동일하고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취소. 사기당했으니까. 이 사람도 대리인 사기를 당했죠?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취소. 여기는 본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본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본인하고 동일시되는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 보면 우리가 107조가 있죠? 108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8조가 하나 있고요. 103조가 있고, 여기 104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108조는요, 대리인이 통정했단 말이죠.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통정해. 그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무효. 103조는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대리인이 적극가담해. 본인은 멀쩡해. 근데 대리인이 적극가담,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그럼 104조는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108조, 103조, 104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대리인이 앉아서 본인이 지시한 게 없어. 본인이 지시를 한다. 이런 본인이 지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러면 대리인은요, 본인의 똘마니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말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를 지시해. 전화해가지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물어봐. 저쪽에서 1억 달라는데요. 그럼 본인이 뭐라냐? 그러면 한 1,000만 원 깎을 수 있나? 한번 전화 물어봐. 전화 끊고 본인이 1,000만 원 깎을 수 있나 물어보는데요. 1,000만 원 안 되죠. 200은 몰라도. 또 전화해. 200밖에 안 깎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은 그냥 수적으로,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다 계약을 하고 있죠? 본인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이 지시하면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 물건이죠, 물건. 이 물건이 갑의 물건인데요. 여기 의리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이 지금 뭐냐? 본인이거든요. 매수인이요. 근데 매수인이요. 여기 병이요. 병을 뭐냐? 대리인이거든요. 헷갈리니까 이건 여기요. 병이라고 할까요? 병. 여기가 의리라고 할까? 대리인이요. 의리한테 대리인이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바뀌었죠. 지금 알겠죠? 이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약을요. 근데 이 매수인 본인이요. 하나하나 직접 지시를 해. 그럼 지시하면은 모든 것은 누구를 기준하죠? 본인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본인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이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냐? 대리인은 몰라. 대리인은 몰라. 그런데 누구는요? 매수인 본인은 알아 몰라? 본인은 알아. 알고 있어. 이건 모른다. 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선이란 말이고 이 사람은 누구다? 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그럼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거든요. 선이 무과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이죠.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본인의 지시가 없다고 해봐. 본인의 지시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은 안다, 모른다? 선이죠. 선이 무과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만 본인이 지시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악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하고 상대방이다. 대리인하고 상대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나왔어. 다른 것은 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 시험 다 나왔거든. 다. 근데 이것만 시험에 나온 것은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대리인을 표준이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 시 447번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448 의사표시의 이르기 의사의 흠결 가로묶고 의사의 흠결 107에서 110 107조에서 110조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강박 가로묶고 사기강박을 110조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대리인. 대리꼴이 정말 많이 나왔죠? 449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대리인의 기망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가로놓고 본인의 선약이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알겠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히 나와 있죠? 480번은요 450번인가요? 450번 갑의 대리인을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 병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누가요? 대리인 을이 기망을 했죠. 본인값이 그 사실을 몰랐다, 알든 모르든. 그냥 몰랐던 동그라미 하고 알든 모르든 그렇게.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50일 갑의 대리인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 상대방 병이 을에 대해서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강박을 했죠. 을에 대해서.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취소를 누가 한다? 본인 갑은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그럼 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알든 모르든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52 대리인이 지금 매도인의 배명에 뭐래서 적극 가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유효 무효 453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 알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비교 본인 갑이 상대방에게 강박했다. 본인 갑이 상대방한테 강박을 했어. 본인 갑이 상대방을.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455 특정한 법령인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 본인의 지시 하면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본인을 표준이요. 그래서 본인은 맨 끝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거기다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이 말이죠. 대리인의 부지가 뭐죠? 부지라는 것은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효과라고 생기는 취소권 그렇게 됐어요?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 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것을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대리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양이 나와나가지고요. 일단 뭐 거의 여러분요 이제 그 기본적인 기초인 것은 다 했기 때문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요 대리가 완전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요 토요일 날은 꼭 나와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복대리 가장 중요한 테마가 3개가 남았기 때문에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그래서 무권대리 같은 것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뭐 거의 뭐 2년 걸린 적 한 번도 없어. 표현대리는요. 계속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복대리하고 여기서 이제 표현대리까지만 딱 끝나면 대리 것만 끝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무조건 대리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앞에부터 있죠. 맨 앞에부터 다시 그 토요일까지 대리까지 다시 한번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있죠? 어느 배운 거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든지 해서 꽉 암기를 하고 이 토요일 날 배운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암기하고 일요일 날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앞에서부터 있죠? 앞에서 배웠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한번 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이트는요 아마 말 안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픈이 되면 그때는요 속도를 좀 빨리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책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출판사 책들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책이 읽혀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책은 워낙 책이 쉽게 잘 쓰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